안녕하세요. 궁금증을 알차게 해결해드리는 고풍견 훈련사의 김현태 훈련사, 봉원진 훈련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택배가 오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 초인종 소리에 지짐이 심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유튜브를 보며 짖지 않도록 초인종 소리를 들려주고 간식 주는 교육을 해주었는데도 점점 심해지네요. 제가 교육을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교육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릴 적부터 교육을 시켜주었는데도 짖음이 발생한 상황인 것 같네요. 적어주신 것처럼 잘못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짖음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렸을 때 둔감화 교육을 해주신 것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교육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짖음을 예방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라는 동물의 영역적 본능인데요. 오랜 세월 개들은 여러 세대를 지나오면서 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유전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로 인해 자기가 생활하는 집에서 소리가 들리면 무리의 일원들에게 알려주거나 쫓아내기 위해서 짖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특정 견종이나 부모 세대의 유전 학습에 따라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한 짖음으로써 그 소리가 사라지는 긍정적인 결과로 짖음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짖음이 발생하기 전에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처음 짖음이 발생한 이후 그 시점부터 보호자님의 대처에 따라 아이의 짖음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보호자님이 어렸을 때 잘못 교육을 해서 짖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역성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교육을 하더라도 짖을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짖음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게 좋나요? 우선은 외부 소리에 짖음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짖음을 참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해요. 사람도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려인에게도 집에서도 지켜야 하는 규칙을 보호자님께서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짖음 교육을 알려주기 위한 규칙으로는 잠깐만, 나 절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 보는 거야? 사인, 큐! 그래서 짖음 교육을 위한 규칙으로는 외부 소리에 짖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가 짖으면 안 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안 된다고 알려주기 위해선 먼저 앉아 기다려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서 훈련사가 말하는 앉아 기다려 교육은 간식이 있을 땐 하고 없을 땐 안 하는 그런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간식이 없더라도 보호자님의 말에 의해 앉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아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짖음 교육을 진행하면은 이런 부분부터 차근히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산책줄을 메고 앉아 기다려 교육을 시킨 후에 초인종 소리나 외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이때 잘 참고 기다리면 보상을 해주고 일어서거나 짖으면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한 후에 다시 앉아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이때 아이가 짖음을 멈추지 않는다면은 산책줄을 당기거나 블로킹을 하여서 아이의 행동을 통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짖는 행동에 보호자님의 확실한 거절 표현과 해당 소리가 들렸을 때 짖지 않고 잘 기다리면 보상을 주어서 짖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죠. 이 단계를 해주는 이유가 보호자님께서 아이의 흥분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다음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초인종, 외부 소리에 긍정화 교육을 해주는 것이에요. 소리 자극이 들리는 동시에 간식을 제공해 주므로 외부 소리가 경계의 대상이 아닌 긍정적인 신호의 체계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혹시 파블로프의 실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금 압니다. 네. 다행이네요. 조금이라도 알아서. 고전적 조건의 대표적인 예이죠. 네,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 보호자님들께서도 고전적 조건과 조작적 조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은 반려견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파블로프 실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침을 흘리는데 이때 침을 흘리는 것을 무조건 자극이라고 해요. 그런데 파블로프는 밥을 제공해 줄 때마다 밥이랑 전혀 상관없는 중립적인 자극인 종소리를 함께 제공을 해준 거죠. 결과적으로 그 개는 밥 없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즉 그 개는 종소리가 밥과 연결된 긍정적인 신호가 된 것이죠. 이를 응용한 것이 초인종이나 외부 소리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초인종 소리로만 예를 들어볼게요. 첫 단계를 통해서 아이가 초인종 소리에 짖음을 잘 참게 되었다면은 그 다음으로
보전적 조건화를 이용해 초인종 소리 자체를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앉아 기다려를 시켜준 후에 초인종 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간식이나 사료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아이는 이제 짖지 않고 초인종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게 뭐야? 사료가 오네? 라고 깨닫고 초인종 소리를 기다리게 되는 결과로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초인종 소리만 아니라 외부 소리까지 긍정적인 교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할 점은 타이밍이거든요. 아이가 짖을 때마다 보상을 주게 된다면 당연히 짖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꼭 짖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혹시 김현태 훈련사님께서는 이 외에 추천해 주실 만한 교육 팁이 있을까요? 봉원진 훈련사님께서 저희가 실제 교육을 나갔을 때 아이들이 기준을 삼고 솔루션을 오픈을 하셔가지고 제가 더 알려줘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서 알려주세요. 뭐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아까우세요? 알려주십시오.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럼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교육을 하다 보면 간식만 쥐고 있으면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 들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들려주고 보상을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장난감, 먹이 장난감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거를 놀이를 하는 도중에 소리를 들려주면서 긍정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외부 소리에 짖는다면은 간식을 한번 들어보고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을 올려주신 분께 도움이 되려고 너무 영업비밀을 푼 것 같아요. 만약 교육을 하시면서 간식을 주는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거나 교육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교육 방법을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으시다면 방문 교육을 통해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솔루션을 받고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따 저희도 훈련사인 거 잊지 마시고요. 생긴 건이라도 훈련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때서? 꼭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는 것만은 아니고요.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꼭 저희한테 연락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고품견 훈련사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